안녕하십니까 더병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을 완벽하게 꿰뚫는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 위치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슈퍼노트인데 46페이지라고 그랬더니 그 기출문제 책에 페이지 수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직업상담실무론 1에 해당되는 슈퍼노트, 그러니까 2차를 위한 이론 골격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46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4번에 의존적 전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역전의와 더불어서 의존적 전의와 역전의가 나오는데, 이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역전의 같은 경우를 개념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역전의를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역이 돼가지고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상담자가 상담을 받는 그런 걸 역전이라 그러지 않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상담관계의 역전이죠. 역전이는 전의가 역으로 전의가 일어난다 이 뜻이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의존적 전의입니다. 전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역동적 상담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담 기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45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트랜스퍼런스라고 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 예를 들면 최면이라든가 아주 릴렉스된 상태에서 자기가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기억과 또는 풀지 못한 욕구를 떠올려서 그 내용을 상담자에게 전달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전의는 또 자연스러운 해석에 의해서, 상담자의 자연스러운 해석에 의해서 재해석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전의는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의존적 전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의존적 전의가 뭐냐면 그 의미를 봅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심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말만 하면 상담에 대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심을 더욱 조장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수용과 공감도 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법 중에서 뭐죠? 버텨주기라든가 이렇게 간직하기, 컨테이닝 같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상담자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향기가 난다. 또는 이 상담자의 어떤 그 태도 중에서 옛날 나를 참 잘해주었던 이렇게 고등학교 때의 담임 여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에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과거에 좋았던 사람들 혹은 안 좋았던 사람들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특히 좋은 사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에게 내 문제를 다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함으로 해서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담자가 스스로 내려야 될 의사결정까지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모두 다 위임해버리는, 맡겨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친 의존적 전의는 상담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바로 이런 얘기고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되 전의의 감정을 상담자가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줄 한번 끌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의존적인 부분이 있으면 자기의 속마음을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도록 상담자도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선택적 경청을 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시켜주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그 훈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러한 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훈습이다, 워킹 스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역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의와는 또 다르게 역전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상담자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어떤 내담자의 행동이나 내담자의 언어, 내담자의 어떤 경험들이 자기에게 전이되면서 내담자의 경험이나 내담자의 독특한 어떤 해상학적인 사건들이 상담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탁 건드려 가지고 상담자가 그걸 계기로 해서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또 지나치게 공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상담자가 어떤 전이된 내용 때문에 변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역전이란 제가 읽어볼게요. 개념상 상담자가 그들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객관성을 방해한다는 말은 어떤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또 주관적 감정을 탁 때려버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갖게 되는 비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낀다거나 또는 내담자를 또 싫어하거나 좋아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내담자가 자기 그 외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나쁘게 얘기해요. 근데 상담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외할머니와는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자꾸만 외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외할머니에 대해서 잘해주지 못했던 불효했던 내용들을 떠올려서 오히려 내담자를 공격하는 거죠. 아니 외할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은 외할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느냐, 외할머니가 당신한테 잘해준 것밖에 더 있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도 아닌데, 직접 부모도 아닌데 당신에게 잘해준 외할머니를 몇 가지 조금 소원했다고 그렇게 원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안 좋게 보는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겠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역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상담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처리라든가 자기에게 있는 미해결과제,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취약성을 빨리빨리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분석과 그 다음에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의 근원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슈퍼비전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도 감독.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지도 감독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일상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슈퍼비전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저도 뭐 가끔 이런 상담 기관에다가 특히 직업 상담 쪽을 하시는 분들 특강 내지는 슈퍼비전 하러 가서 사례 관리 또는 뭐 케이스 관리, 사례 개념화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그 슈퍼비전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게 역전이가 벌어지면 상담 그 다음 단계로 잘 못 넘어가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과감하게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하는 거. 위임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이 뭐 이게 창피하다거나 뭐 내 상담자로서 나의 능력이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뭐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내담자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위임해 주는 것, 다른 상담자에게 그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부탁을 하는 것,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게 위임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네오 프로이디안의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자, 네오 프로이디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네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신 이런 뜻이 되겠죠. 신, 그죠? 한자로 쓰면 이런 건가요? 제가 한자를 하도 안 써봐가지고 신이죠. 새로운, 그러니까 또는 뭐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가는 이런 학자들이라고 해서 네오 프로이디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죠. 융과 관련해서는 2차 시험보다는 1차 시험이 좀 잘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융은 집단 무의식의 대가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와 조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에 잠기는 내용에 대해서 집단적 요소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5가지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5가지의 기본 원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5가지 기본 원형이 뭐냐면 바로 애니마, 아니무스,
페르조나, 섀도우, 마지막으로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고, 여러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 애니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그 외에 나머지 페르조나 우리가 보통 이제 가면이죠. 가면적인 거 우리가 어떤 진실한 자기가 아닌 약간의 이제 가면을 뒤집어 쓴, 우리가 보통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약간은 감추고 하잖아요. 그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속에 없는 얘기, 아주 비즈니스적인 멘트, 정치적인 멘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5가지 뭐 제목만, 이 용어만 알고 계셔도 관련된 문제는 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이 시간에 다 다루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 1차 책에 보면 안나 프로이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흥에 대해서만큼은 이 5가지 원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 따로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안나 프로이트 꼭 보세요.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이제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이론, 알프레드 아들러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1차에서는 참 많이 나왔지만 2차에서는 잘 안 나왔던 이론인데 최근에 이 2차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48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인간관이 뭐냐? 써보라.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인간관과 관련해서 특히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인간관은 프로이트의 인간관하고 대비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인간은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좋게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뭐라 해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다. 그래서 욕구 덩어리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인간은 성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그러니까 리비도에 의해서 어떤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목적적이고 목적지향적이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뭐 생물학적인 어떤 욕구만 가지고서 인간이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등감과 보상이 개인의 발달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 관심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심은 좀 이타적인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정서 상태, 그걸 갖다가 사회적 관심이라고 해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가상의 목표를 가진다라고 해서 if라고 하는 뭐 한다면 라고 하는 가상적 목표주의 또는 허구적 목표주의를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주의 심리상담 이론의 인간관 6가지도 이해를 꼭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 3-4가지는 암기를 하십시오. 그 외에 또 문제가 나왔던 게 2번입니다. 밑에 방가로 2번. 이거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프로이트의 인간관과 알프레드 아들러의 인간관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생물학적 존재이냐 아니면은 뭐 창조적 존재이냐 아니 목적론적인 존재이냐 이렇게 인 것지만 또 프로이트는 인간을 분석한다 그랬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반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쪼개올 수 없다. 통으로 봐야 된다. 인간은 이것도 전체로서 인간을 봐야 인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인간은 결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반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다. 사회적 경험과 출생 순서 이러한 환경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프로이트의 초점은 과거의 중심인 반면에 아들러의 초점은 과거보다는 현재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중심, now and here 확 구분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이트는 성적인 충동, 다시 말해서 리비도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목적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 또 3번에 프로이트는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인간은 합리적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고 알프레드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4번,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본 반면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창조적 존재로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5번에 나온 것처럼 프로이트는 쪼개 본다, 아들러는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 존재로서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서 보아야 한다라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좋았던 두 사람이 헤어져서 마치 외수처럼 죽을 때까지 외수처럼 지냈던 안타까운 이유가 이런 학자적인 고집들이 서로가 너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계 3대 심리학자 하면은 알프레드 아들러, 그 다음 프로이트, 그 다음 구스타프 융, 이렇게 얘기하는데, 융은 뭐 제자니까 아래쪽이라 하더라도 이 아들러하고 프로이트는 나이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프로이트가 2살 많죠. 너무너무 둘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 9년, 10년 동안은 그야말로 정말로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가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잘 통하고 그랬었는데, 헤어지죠.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영국에서 격사합니다. 여행 도중에 강연을 하면서 하는 도중에 죽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프로이트의 기자 인터뷰 내용 보면 굉장히 시크하죠. 난쟁이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이렇게 아주 상식밖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왼수가 진 거죠. 감정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인주의 심리학 상담 이론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아들러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양식 4가지죠. 거기 보면 지배, 획득, 회피, 사회형. 이건 1차에서 나왔지만 2차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조심하실 거, 이 4가지를 나눌 때 알프레드 아들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에요. 사회적 관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타적인 문제라든가 타인의 복지라든가 내 감정과 타인 감정에 대한 상호 어떤 교환적인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활동 수준은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지배, 획득, 회피, 사회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회형이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의 상담의 목표는 그 내담자를 사회형에 맞는 인간으로 바꿔주는, 동기를 수정해주는, 이런 것이 이 상담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상담학의 상담 목표, 이게 또 최근에 나왔는데, 이 상담 목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해 하는데, 이건 제 기본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명쾌하게 여기에 대해서 6가지 딱 올려놨어요. 이거 쓰시면 돼요. 사회적 관심 기르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 양식 4가지 중에서 사회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2번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울적 성취감을 갖게끔 해주는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도 그렇고 4가지 제일 중요해요. 프로이트 이론, 이 아들러 이론 중에서는 동기를 수정해줘라. 행동을 수정하지 말고 동기를 수정해주고 또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그 가상적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게끔 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동등한 감정을 갖도록 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하라. 최근에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도 그 아들러 이론과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특정한 책을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보통 아들러 이론을 용기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 스스로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동기가 중요하고,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아들러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어떤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나온 책들입니다. 용기의 심리학이죠. 네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네 주관성을 믿고 행동하라. 너의 동기가
네 삶의 동기요, 삶의 목표이며 네 행동을 바꾸는 것이 너의 동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동기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들레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심리학 상담 이론의 치료 과정 4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뭐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뭐 6단계, 7단계로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4단계가 가장 레귤러한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이 상담관계 형성부터 시작해서 평가, 분석, 해석과 통찰, 재해석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뭐 평가, 분석, 해석, 통찰 이거 다 구분해서 막 7단계, 8단계로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요. 만약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에 상담 단계를 써라 이렇게 하면은 이 4단계를 언급을 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담관계의 형성, 뭐 모든 상담의 기본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평가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 중에서 아까 뭐 지배, 획득, 회피, 사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사형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지배형이 됐을까? 왜 획득형이 됐을까? 왜 회피형이 됐을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는 2단계. 거기에는 뭐 꿈의 분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족 구도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생각의 오류, 행동의 오류, 동기의 오류가 뭐가 원인일까 이런 것들을 평가 분석하고 마지막에 해석 통찰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 재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비효과적인 신념이라든가 행동, 동기, 삶의 목적, 태도 이런 것을 버리고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생활 양식, 다시 말해서 사회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다음 장 넘깁니다. 50페이지에 가면 개인주의 상담 이론의 주요 기법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1차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차 책에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1차 책에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논하고 싶은 것은 그 50페이지 10번 문제 동그라미 5번입니다. 초기 기억, 회상에 관한 기법이 뭐냐면 초기 기억은 생후 6개월부터 9세까지의 선별된 기억들로서 내담자의 생활 양식, 잘못된 신념,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목표에 관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전이받아 가지고 치료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억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프레드 아들러가 뭐 프로이트와 반대쪽에 있는 이론적인 것을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알프레드 아들러를 정신분석적 학자를 보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도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프로이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꿈의 해석도 하고요, 자유현상도 하고요, 훈습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저항을 살펴보기도 하고, 전이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초기 기억 회상법은 알프레드 아들러만의 조금은 독특한 전이 방법이죠. 다만 뭐 0세에서 5세 사이가 아니라 9세까지 조금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 기간까지 하는 것 뿐이지 알프레드 아들러가 정신분석 상담 이론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 이론 하니까 조금 새로워지죠, 여러분. 그죠? 그럴 겁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